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오늘 관련돼가지고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일단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제 의견들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유상증자가 공시되자마자 바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이 방은 링크 클릭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메모장에 옮겨가지고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다라는 것들이고, 일단은 당시에 1월 3일에 확정되는 가격들은 따로 있어요. 지금 1차 가격입니다. 이거는 예상 가격이 34,450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 32,850원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32,850원으로 수정이 됐다. 그리고 신주 203만 주, 뭐 신주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겁니다. 203만 주 여기 있고, 이렇게 물량이 많은 수준들은 아니에요. 자, 보통 주식하고 우선 주식 주주들, 보유한 보통 주식 또는 우선주 1주당 0.008주 곱해서 배정을 합니다. 내가 1주를 갖고 있는 게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내가 1주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0.008주. 0.008주. 네, 맞죠? 그러면 내가 10주, 뭐, 100주를 갖고, 1000주를 갖고 있다. 뭐, 100주 할게요, 100주. 100주에 0.008주 하면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데 권리가 생기는 주식 수량은 0.8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120주를 갖고 있을 때 0.008주 하면은 96주. 좀 살짝 모자랐네요. 125주 0.008주. 자, 나누기가 돼버렸네. 125주 0.008주 이렇게 하면은 1주 되죠. 그러니까 125주. 그럼 125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 그럼 제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0.008주에서 0.8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당 32,850원에 0.8 빼버리면은 26,280원 부근에 가격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0.08이니까 80% 비중이잖아요. 80%. 그러니까 비율에 대해서 단주 미만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계좌로 들어온다.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액 자체가 우리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은 0.2주, 0.2주 뭐 이 정도로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그럼 10주를 갖고 있을 때 뭐 한 주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다섯 주 갖고 있을 때 0.2주 하면 한 주 권리락이 생기면서 한 주는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통 비율이 이래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에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권리락에서 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권리락 전일, 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권리락 전일인 11월 30일에 매수하면은 유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12월 1일에 매도해도 유증이 가능합니다. 이날 매수하면 유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일 12월 2일이죠. 금일이죠. 매도해도 유증 가능합니다. 근데 매수하면 유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권리락일이 있고 11월 30일 권리락 전날이죠. 그리고 권리락이 12월 1일이고 기준일이 12월 2일입니다. 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일이에요. 권리락이고 그 전날에 내가 1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날에 10주를 매도를 해도 유상증자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거래일이 하루 이틀 기준일에 내가 보유한 게 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11월 30일에 내가 10주를 샀어요. 그리고 12월 1일, 그리고 12월 2일. 자, 11월 10일에 내가 여기서 10주를 산 다음에 여기서 내가 20주를 사버렸어요. 20주. 그러면은 권리의 효과가 발생이 돼도 평균 단가가 3분의 1 정도로 푹 떨어지죠. 3분의 2, 절반도 3분의 1 정도로 푹 떨어지죠. 평균 단가가. 내가 뭐 1,000원이었는데 뭐 250원.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450원 이 정도로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평균 단가가 떨어져서 권리의 효과 쭉 하면서 올라가면서 뭐 600원, 8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250에서 뭐 5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를 전부 다 팔아 버리는 거예요. 팔아도 12월 1일에 매도한 게 되기 때문에 12월 1일에 매도한 게 되기 때문에 이때 보유한 거는 10주, 그리고 30주 추가 매수하고 여기 나머지 20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다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 전액 매도 여기서 10주, 30주 이렇게 순서대로 10주 사고 20주 사고 30주를 다 팔았어요. 올라갔을 때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여기는 10주를 보유한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를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다 한 겁니다. 매도 하루 이틀 12월 3일에 매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2월 2일에 포함된 10주를 내가 권리락이 생기는 거죠. 권리락.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락.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1일에 매수하면 이 이후에 매수를 하면은 유증이 불가능한데 이 전날 외에 매수를 하면 유증은 가능하다. 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여 권리락일 장시장 신주유수권 배정 이 다 했죠. 유상자 미참여를 한다라는 것들은 12월 22일 그리고 12월 28일 신주유수권을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125주를 갖고 있을 때 0.08이었잖아요. 1주. 그럼 1주 단주 미만은 어차피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가 뭐 권리락 받은 게 1.25다 그러면은 0.25 여기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들어올 거고 1주는 유상증자를 참여 안 하겠다라면 신주주가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월 6일, 1월 9일까지 신준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권리락 발생 이거 신준수권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 신준수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월 6일, 1월 9일에 잔고에 현금 입고하여 천역해서 1월 25일 상장일 계좌로 입고되고 기존 주식이랑 합상 평단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뭐 변화가 그동안 수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리락에 대한 수정은 없었고 우리 사주 그리고 구주주 1월 6일, 1월 9일 맞네요. 1월 6일, 1월 9일 청약일이 여기 나와 있죠. 구주주 청약 예정일 나와 있죠. 바로 여기 쭉 내려오면은 여기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신주 인수권을 상장한다라는 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상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11월 22일이고 28일까지 유상증자를 안 할 거면 매도를 하고 할 거면 옵션이 A, B거든요. 옵션이 A, B인데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 할 거다라면 이걸로 B를 가는 거고 안 할 거다라고 하면 A를 가는 거예요. 유상증자 미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주주권을 이 기간 동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참여하겠다 나눠지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이거, 할 거면 이거. 자, 제가 할 때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 0.0085주의 배정으로 상장하는 주식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사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배정되는 물량은 20%를 제외한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초과 청약 포함해서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를 할 거고 새로 상장되는 주식으로 인한 일주당 가치 희석은 극히 미미할 거다. 시장에 유통되는 수 별로 큰 차이는 없이 700억 원 유증을 무난히 소화할 거다. 유상증자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신주주권을 이때 필히 매도를 할 것. 이렇게 이거 매도 안 하면 사라져요. 매도도 안 했는데 뭐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었고 자,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볼게요. 목적. 자금의 사용 목적이 나와 있는데 발행 수수료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 사용하고 결국에는 채무 상환하는 데 쓸 거야. 근데 왜 그러면은 이 금액을 그냥 빚 갚는 데 해라고? 그게 아니죠. 최근에 백화점 사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테일 사업 부분들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신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 주식은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여기서 신규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 심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규 상장 심사 요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채무 상환 자금으로 전액 사용을 하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주식수를 늘리는데 유상증자를 좀 할게. 근데 그 목적이긴 한데 이왕 돈 모으는 김에 빚을 좀 갚으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거 있잖아. 빚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만기는 좀 남아 있는데 한 2, 3개월 좀 남아 있는데 어차피 유상증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이 타이밍에 이걸 굳이 유상증자 인적 분할 추진한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유상증자 하는 걸로 주식수 좀 늘리는 김에 빚 좀 갚을게. 뭐, 싫으면은 미발행 주식은 상장, 또 이제 미발행 주식은 또, 그냥 없애는 건데, 안 할 건데, 굳이 실권주를 발행 처리는 하진 않을 건데, 좀 해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솔루션 주식 19만 1925만 주 지분율 최대 한도인 10%까지 막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또 있겠죠. 11월 15일, 11월 24일 이때 국민연금 주식 들어왔던 게 11월 15일까지도 있었네요. 증감 주식수는 조금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최대 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무상증자 참여하면은 지분율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상증자 물량으로 인한 주가 움직임들은 영향이 크게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업의 유상증자를 조금 더 참여를 할까? 저는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물량들도 얼마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 가격이 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올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내가 참여를 하고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풀리면서 욕심내서 물량을 확장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 유상증자 참여 고민을 좀 해보시고 여기에 따른 전략들 한다 안 한다 나눠진다라고 했죠.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기타 내용들 쭉 이제 분석 자료들 쭉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리서치 센터 우리 링크 보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